안녕하세요. 정치 쇼핑몰 추석 연휴 지내고서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오늘 박기조 국장님 모시고 이모저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추석 연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연휴가 꽤 좀 길었었는데요. 예. 의외로 또 노는 것도 쉽지도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긴 연휴만큼 그렇게 또 평화로운 그런 기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노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하는 거만 익숙하고 예. 근데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좀 그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좀 노는 연습도 예. 이런 엄중한 상황이지만 좀 노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경기 보양을 위해서는 놀아야 됩니다. 네. 밖에 나가서 좀 쓰고. 예. 네. 뭐 시장에서도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추석 전에 중리시장을 좀 찾아가서 네. 좀 색다른 좀 동영상 인사를 좀 촬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호응도 해주시고 그래서 작년 추석 때보다는 저 추석 인사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저 대표님께 주신 아이디어가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신들은 어떻든가요? 네. 역시 그 경제가 좀 가장 밑바닥이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요? 예. 네. 그것보다는 사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목소리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제가 만난 분들은 전혀 글쎄 우리 대표님 만나는 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분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양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한편에 네. 또 이렇게 일상 또 생활을 또 좀 해야 된다. 네. 또 뭐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전에 같지 않은 그런 좀 걱정, 우려들이 좀 있는 것은 분명히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 너무 오래 노니까 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일하는 예, 시간에.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 이번 예, 달 예. 매출 채우고 월급 주고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이 실제로 연휴 그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하게 손님이 뭐 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 가게에 나오셔서 이렇게 좀 물건도 정리하고 이런 걸 봐서는 아마 그런 좀 불안한 또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좀 불안감 네. 뭐 이런 또 이 연휴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어려움으로 다가온 그런 부분으로 좀 여겨져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예. 뭐 그 국정원 통신 네. 사찰 관련돼서 띄웠는데 별로 잘 안 듭니다. 여러 예. 가지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화두는 던졌지만은 네. 그 전개 과정이라든지 이런 칼자루는 집권 여당 또 정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 화두를 꺼낸 것이 의도대로 할 건지 네. 원하는 대로 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그렇게 하시고 뭐 또 우리 옆에 같이 나가신 우리 한동건 회장님. 뭐 네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건 우리 회장님은 대덕구 하면은 몇 가지가 좀 키워드가 좀 떠오릅니다. 우리 전 구청장이셨던 정용기 의원 할 때 네. 짜장면을 5명이면 뭐 배달한다, 뭐 네. 배달 감자제, 그다음에 네. 평생 학습, 그다음에 뭐 도시농업 이런 것들이 정용기 구청장 시절에 이렇게 떠오른 몇몇 키워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학습마을의 대덕구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는 학습마을 추진협의 회장을 좀 맡았던 네. 지금 이제 현재는 목상동에 좀 거주하고 계시는 네. 한동건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덕구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협의 회장했던 한동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한동건 회장님을 제가 좀 모시고 온 이유는 대덕구에 좀 갈등이 좀 몇 가지 좀 시책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좀 하나 있고요. 그 전에 우리 김한태 대표께서 이현동 네. 문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좀 목상동뿐만 아니라 신탄인 지역 넓게는 우리 저 대덕구 또 대전 전체 주민 불안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LPG 저장소 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한동건 회장님 모시고 한번 좀 더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 LPG 저장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대전에는 주택과 공장에 열을 공급하는 대전 열병합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현재까지는 벙커시유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열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벙커시유 사용을 이제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청정연료인 가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라고 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시가스와 LPG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가스 중에 LPG 가스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LPG를 왜 주민들이 두려워하는가? 그 LPG를 보관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동안에 저장을 해야 하는 저장 용기, 저장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 저장 탱크의 규모가 LPG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장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장 탱크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또 현재 대전 열병합까지는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병합까지요? 그런데 이제 경제성으로 인한 그 기업 쪽에서는 LPG를 선호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과의 의견이 좀 상충이 됐고 또 상충이 되다 보니까 반대 집회도 했었고 사측에서는 대전시청과 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전시청에서 행정심판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행정심판을 했는데 주민들이 했는데 아니 이 사측에서 행정심판을 했죠. 그러면 저희 우리 주민들 쪽이 손을 좀 들어준 거죠. 손을 좀 들어준 거죠. 좀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주민들의 우려를 좀 몇 가지 하시고 또 경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열병합 발전 쪽에서 주민 선명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주장하는 것을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쪽에서는 지하에 매설된 LPG 탱크가 폭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정연료, LPG 자체가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트렌드하고 맞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뭐 재난재해,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지금 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민들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지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파이프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LNG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도시가스니까 LNG죠. LNG인데 LNG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렇겠죠. LPG로 해서 하겠다. 값싼 연료를 사용하겠다. 그런 기업 운영 방침인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저장소의 규모가 너무 크다. 주민 입장에서는 원래 도심 쪽에서는 탱크가 다 없어지는 추세였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충남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파이프라인 연결되면서 다 없어졌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는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LPG를 좀 안전보다는 그렇죠. 경제성을 우선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은 안전보다는 안전을 우선을 해달라. 그런 것이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현실이죠. 아직 뭐 그 회사 대전 열병합 발전소인가요? 회사 이름이요? 대전 열병합 발전소요. 여기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아직. 뭐 안전하고 또 설계 도면대로 건설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용전동인가에서도 LPG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가정집에서 그렇죠. 그것이 20km 규모가 집 한 채를 거의
완파를 시켰거든요. 예. 그랬는데 사고가 안 나면은 더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를 해서 600톤 규모의 탱크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그 체르노빌, 후쿠시마 예, 예. 평생에 한 번 터지는 거죠. 네, 예. 있을까 말까 하는 예. 게 그래서 그 신탄진뿐만 아니라 대덕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리 건너 있는 유성구 관평동 주민들까지 예. 이거 문제가 좀 있다. 불안해서 못 근데 살겠다라고. 별로 사람들한테 이슈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게 좀 크게 네. 막 확대되고 뭐 이거는 없었죠. 예. 그냥 지역 문제로 조그만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말하는 그래 돈이 아니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 언론들이 돈 있는 것만 네, 가잖아. 네. 아까 오면서 우리 회장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그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그런 거대 회사하고 예.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싸움이 사실 이게 사실 안 됩니다. 예. 더군다나 또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일부는 또 우리 회사 쪽을 입장을 좀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또 우리 주민들 간에 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그런 그러면 대결하고 거기 어렵다. 그 대전 열병합 발전소의 주식회사인 거죠, 여기가? 주식회사. 예, 예. 주식회사죠. 예, 예. 주식회사 그 최대 주주는 누군 거예요, 여기가? 좀 외국계로 알고 있죠. 네, 예. 저 이렇게 펀드- 외국계 펀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이름은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맥커리, 맥커리? 예, 맥커리라고 하던가 뭐 외국계 펀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가 펀드 회사가 많이 해먹었죠, 우리나라에서. 예,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저 외환은행 론스타. 예, 론스타. 예, 아주 대표적인 먹튀 예. 기업이었죠. 우리 그 외국 기업들은 특별히 더 감시를 잘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돈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안 와요. 예, 철저하게 예. 외국 그 특히 이제 투기성이 좀 강한 기업은 예. 자본 논리에서 합니다. 이게. 거기 맥컬리 투자자들 와서 그 예, 근처 예.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죠? 예, 지금 행정 심판이 기각이 된 후에 네. 현재 법원에 재판이 계류가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거를 둘 수는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좀 대덕구에서 네. 그 관할 관청이 대덕구에서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게 적법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문의도 하고 아마 그런 과정들을 쭉 아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탱크는 설치가 돼 있는 아니요. 이 사전에 이제 추진을 하다가 반대에 맡겨가지고,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시작할 적에 우선은 제 상식으로는 주민 설명회를 우선하고 네.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 한 100여 명 회사 앞에 가서 반대 시위를 하니까 그때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음에 언제쯤에 하겠으니까 다시 와서 주민설명회를 들어라. 네.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이 설명회에 다시 반대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설명회에 다시 참여를 하고 보려고 하니까 네. 신분증 제시해라 뭐 하면서 국내 일일이 주민들만 와라 이거예요? 그렇죠. 일일이 뭐 신분증을 우리 형이 그 동네 살면은 대구 사람도 와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 이제 일단은 그 설명이라고 준비한 것이 사람을 선별을 해서 또 입장을 시켰고 또 나머지 입장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이 이 대덕구뿐이 아닌 예. 유성구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입장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 진행 과정이 석연치 않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남기게 된. 자본가들이 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기업들이 기업 논리로만 하는 형태의 네. 그 설치 방법이네요, 지금. 네. 그런 입장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은 기업의 경제성 논리보다 예. 주민의 안전성을 우선해주는 정책을 실현을 해달라 예. 하는 청원 같은 그 주민 동의 서명을 받아가지고서 대덕구에 민원도 넣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바꾸는 것도
그 기업이 직접 그냥 자율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바꾸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걸로 네. 알죠. 왜 벙커시가 싸거든요. 예, 지금 예. 쓰지도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아파트 옛날에 벙커시오 다 썼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특히 이제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후된 그 화력발전소를 이제 예. 가동 중지를 한시적으로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정책이 이제 청정연료 쪽으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 아마 일환으로도 아마 좀 연기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시민들 거기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이게 예. 열병합 발전소가 거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우리 회장님이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었는데요. 왜 그 사고 위험성이 기업 측에서는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우려를 제기하느냐. 기업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한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가스 폭발 사고는 탱크에 그를 좀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주의한 그 실수가, 작은 실수가 큰 폭발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600톤의 탱크를 채우려면은 소규모 그런 탱크 차들이 수시로 좀 왔다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충전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좀 불씨가 있으면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뭐 극히 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지만은 그런 상황 오면은 이제 그 큰 폭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가장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심 속에 탱크롤리를 못 두도록 네, 이렇게 예. 다 하고 있는데 새롭게 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폭발 네. 가능성이 있는 네, 네. 만분의 1이라도 있으면 안 위험률이 되죠. 제거돼야 되는 예.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고, 우리 회장님은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그동안에 쭉 이제, 말씀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주요 언론에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뭐 사정에서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됩니다. 보도가 안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라면은 뭐 요즘 안전 강조를 좀 재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거는 자꾸,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이게.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요구에 대해서 좀 우리 부응해 줄 회장님이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보수단체에 계셨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민단체들은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이쪽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서 아닙니다. 적어도 안전에 관한 하나는 그렇죠. 안전에 관한 하나는 여야 또 그렇죠. 뭐 진보 보수 진보 따로가 보수. 없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한 위협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북한 위협도 거기에 대해서 나 진보고 때문에 괜찮아? 보수기 때문에 걱정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네. 말 그대로 나에 대한 위협은 위협일 뿐입니다. 이거는. 아니 제가 지금 예. 우리 회장님 뵀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소프트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예. 그 뭐 이런 이제 그 LPG 저장소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소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뭐 이해관계 이런 네. 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변하는데 앞장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니, 필요합니다. 이게 네네. 시민단체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 동네에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들 네네. 이런 일들이 그게 주민자치 참여고 한 번은 네. 동네에 사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대덕 산업단지 부근에 모여 있는 소각장이 밀도가 상당히 제일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을 때는 창밖에 빨래를 널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분진과 뭐 먼지 때문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기업들도 주민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또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바람에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었던 것을 사과 내지 미안한 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역시 벙커시유와 또 쓰레기 소각을 하고 나서 발생된 열을 열병합발전소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나 이렇게 다른 그 가스 오염으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그 피해가 사라지는 대신에 네네. 아주 위험한 새로운 네, 그렇죠. 탱크가 터지게 되면 네, 더 큰 네. 위험이 네. 순식간에 벌어질 일들을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뭐 만분의 1, 천분의 1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는 거에 대비하는 거는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야죠. 예, 하야죠, 그거는 사전에. 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탱크가 건설이 되면 불안해서 살지 못하지 않겠느냐. 예. 사고가 났다고 치면은 그 반경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망 반경이 있고 그럼요. 또 그 사망 반경을 벗어나면은 뭐 1도 화상 반경 뭐 그 정도가 있는데 마을 아파트 든지간에가 전부 다 화상 반경에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예, 예. 그런 내용들은 좀 전문가한테 그렇죠. 네, 예. 해서 다음번에 좀 모시고 네, 네. 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서울의 그 아현동 그 예.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예.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불길이 뭐 어마어마하게 솟은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엄청난 규모가 큰 600톤이라면은 사실 대덕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의 문제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건 전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그렇죠. 모르고. 이 기회에 우리 대덕구에 국한되지 말고요,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여기저기 좀 뭐 토론도 좀 붙이고 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회장님 뭐 끝으로 바라는 거 있으면은 좀 네. 끝으로 뭐 바라고 싶은 얘기는 그 기업에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하면 투명하게 정보 공개와 주민 설명회를 꼭 거쳐서 예. 주민과 함께 동의를 얻고 예. 또 주민이 이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허가사항이 어딘 거예요? 아, 대전인가요? 아니면 허가사항이 대덕구청이고요. 예. 또 이것이 규모에 따라서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렇게 예. 구분이 되는데 신고사항은 30톤 미만입니다. 예. 30톤 이상은 허가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29.9톤 정도로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 또 뭐 탱커의 저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뭐 교통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명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청장님 뭐 부청장님 잘 하실 거라고 저는 할 텐데 우리 예, 예. 박 국장님 뭐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는 기업의 그런 자유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위축시키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좀 책임을 좀 다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 기업 측에서도 혹시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면은 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상동 열병합발전소 LPG 저장소 논란 관련돼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덕구청장님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